안녕하세요. 캐나다 정반장 영어의 정반장입니다. 자, 오늘은 뭡니까? 지문 읽기에 앞서서, 글 읽기에 앞서서 단어 공부 2탄입니다. 오늘 단어 좀 빡세요. 그러니까 좀 많아 또 그리고 좀 빨리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고등학생이 읽는 지문 하나입니다. 확실히 지금 이전에 읽었던 저거 어제 제가 그거 읽었잖아요. 뭡니까? All of us are dead에서 지금 우리 학교는 그죠? 그런 어떤 신문 기사보다 이 글이 훨씬 더 만만치 않아. 짧지만 그래서 조금 약간 우려스럽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거야 아마. 요 글이 좀 쉬웠다 신문 기사 치고는. 근데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자, 오늘 단어 공부 먼저 합니다. 그죠? 단어 공부 일단 좀 많이 해야 되니까. 그잖아요? 단어 없으면 글 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글에서 단어가 있잖아요. 한 100개 단어가 있으면 만약에 한두 개 정도 모르는 스타일이면 괜찮지만 한 5, 6개를 모르면 글 읽기 힘들어질 수 있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어 공부, 기본적인 단어는 알아야 되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내일 그리고 참 이 글 읽을 겁니다. 갑니다. 자, 1번 단어 persuade입니다. 이 정도 단어는 이번에 좀 아실기를 제가 기대해요. 자, 뭡니까? 뭐뭇을 설득하다 혹은 설득시키다 하는 타동사입니다. 되게 그죠? 자, 1번 볼게요. try to persuade him to come 했습니다. 자, persuade 했으니까 이거 뭡니까? 항세가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자, persuade, try to persuade him 그랬어요. to come 했습니다. 해석 어떻게 합니까? 그죠? 뭐 하려고? 오도록. 됐습니까? to come 했잖아. 그죠? 혹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괜찮아. 자, 보세요. 노력해봐. 이렇게. 애써봐. 이 소리죠. him to come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그가 오도록.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뭐가 생각납니까? 이게 생각나셔야 돼. 아, 저 persuade라는 동사가 이 녀석이랑 비슷하네 라는 생각을 해봐야죠. 뭐냐 하면 I want him to come 해봐요. 그럼 해석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나는 그가 오기를 원해. 자,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냐 하면 자, 봐봐요. 자, 이거 보여요? persuade랑 want랑 어때요? 어라? 꼴이 비슷하네 라는 생각 드세요? 그래 우리가 이런 걸 왜 이렇게 다 싸잡아가지고 뭐 원트형 동사라고 말을 해서 박스 안에 막 월드뱅크 막 단어 외우고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그죠?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죠? 저는 그냥 이렇게 나오면 나올 때마다 그냥 하나씩 애더 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중심 하나는 딱 잡혀 있어야 돼. 원트. 그래서 제가 이미 원트 동사에 대한 강의 하나를 올렸고 지각동사, 사역동사에서 하나씩 올렸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하나가 여러분의 어떤 줄기가 좀 탄탄한 줄기가 되어 있어야 돼. 이런 거 보면 거기다 이제 뭡니까? 줄기를 계속 살을 붙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I want him to come 했어요. 기억나나요? 지금 to come 동사잖아. 누가 옵니까? 그가 오죠. 그러니까 뭡니까? 동사 앞에 있는 놈은 주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제 수업을 만약에 안 들으셔서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꼭 앞에서부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좋으니까. 자, 그가 온다죠. 그가 온다. 이해되세요? 나는 I가 주어고 want가 동사죠. 내가 원하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I want him to come 하면 나는 그 사람이 그가 오기를 원해 됩니다. 그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하시죠? 그러니까 persuade 사람이 들어오고 to 동사, to 부정사가 나왔어요. 아, 같은 꼴이구나. 그가 오도록 설득하려고 좀 노력해봐. 애써봐 하는 문장이 됩니다. 자, she's always easily persuaded 했습니다. 자, 당연히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수동태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그죠? she is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요. 이게 she's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당연히 이게 is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뭡니까? was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누가 어떻게 알아? 그죠? 일단 우리는 컨텍스트가 앞뒤로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자, she is always easily persuaded. 생각해봐요. persuade가 뭐뭇을 설득하다, 설득시키다 하는 타동사라면 비동사 persuaded 수동태입니다. 뭡니까? 뭐뭇이 설득당하다, 설득되다. 수동태도 모르시면 제 수업 한번 다시 듣고 와요. 그러니 해석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녀는 항상 쉽게
설득당했어. 이렇게 하면 과거고요. 현재부터 할게요. 설득당해가 현재고요. 그죠? 아니면 뭡니까? 과거는 어떻게 해요? 이 말이 해놓고 저는 항상 직역하는 거 아시죠? 최대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말하면 그냥 넘어온다고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야, 그죠? 야, 소풍 가자. 안 돼? 하는데 야, 가자 하면 간다고 이제 이런 느낌이죠. 그냥 쉽게 설득당한다. 그러니까 기가 얇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여튼 이해되십니까? persuaded, be persuaded 했으니까 설득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설득을 당하는 거죠.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be persuaded 하면 비동사 persuaded 하면 뭐뭐이 설득되다, 설득당하다라고 그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incriminate 했습니다. incriminate. 이 사실 두 번째 강세고요. 이 단어 어려워. 어려운 단어. 잘 안 나온다고 말씀드릴게요. 그죠? 지금 여러분이 지금 고2, 고3인데 이거 듣고 있지 않다면 외우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쉽게 나오지 않아.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말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제가 옥스포드 영영사전에서 그냥 정의 그대로 갖고 왔어요. To make it seem 했어요. 그것이 이제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As if 했어요. 그죠? Somebody has done something wrong or illegal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잖아요. 잘못된 거나 혹은 불법적인 뭔가를 그죠? 했었던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예문을 볼게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우리말로 뭐라고 놔야 될지 사실 가끔씩은 단어를 보면 야, 지금 우리말로 뭐라 그래야 되지? 라는 제가 잘 모를 때가 있어. 그러면 가끔씩 이제 네이버에 이제 한글 이제 그거 해가지고 사전에다 우리말을 찾아보곤 해요. 어떨 때는. 근데 오늘은 사실 그 부분 깜빡했습니다. 자, he was careful 했습니다. 자, 그는 조심스러웠어 하는 거죠. Not to say anything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어떤 것도 말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러웠어 라고 말해요. that 했어요. 뭡니까? 이거 관계대명사 보이나요? 그죠? 우리 왜 형용사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 정반장은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쭉 내려갑니다. 정반장은. 그죠? 보세요. He was careful. 그는 조심했어. Not to say anything. 어떤 것도 말하지 않으려고. that 했어요. 그 어떤 것이 이 소리잖아. 그리고 그 어떤 것이 might incriminate the others 했습니다. the others 하면 어떤 거예요? 나머지 전부다. 자, 나머지 거기 있는 전부 사람들을 incriminate, 범죄자처럼 느끼도록 만들지도 모르니까. 이해됩니까? 만들지도 모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정반장 방금 뭐라 그랬어요? 그는 조심했어. 어떤 것도 말하지 않으려고. 그 어떤 것이 그 있는 사람들 전부를 약간 범죄자, 나쁜 짓 한 사람으로 그죠? 보이도록 만들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해석할 때 어떻게 뒤에서부터 걸러와서 다 걸어주죠? 그러면 자, 이런 말이 될 겁니다. 저도 할 줄 안다니까요. 그런 말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그는 자, 한번 적어드려요. 여러분 거. 자, 볼게요. 그럼 자, 또 한번 비교합시다. 간만에 여러분. 자, 그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자, 그는 다른 사람들 모두를 나쁜 사람으로 보이게 할지도 모르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식 해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 정반장식은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지금 관계대명사 들어온 거 보여? 그리고 그것은 굳이 뭐 그리고라고 제가 항상 하지는 않아. 그것은 그죠?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이 소리죠. 제가 모르니까 하고 처리한 건 뭡니까? 앞에 여전히 제가 무엇을 읽었는지 기억하니까. 그는 조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르니까라고 자연스럽게 놓은 것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반장식 해석은 이런 거고 여러분 해석이 차이가 있는데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잖아요. 많은 그래머가 걸려 있으면 걸려 있을수록 그 문장 안에 그냥 쭉 내려가셔야 돼. 익숙해지셔야 돼. 이해되십니까? 또 갑니다. 그래서 incriminate 고2, 고3이시면 외우세요. 뭐 문제집에도 나오는 문제라면 이거 어쩌겠어. 근데요 잘 쓰려나?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지는 않아. 그죠? 그냥 하도 간만에 제가 이 단어를 봐서 와, 이걸 고3의 한국 학생이 이런 걸 단어를 외워야 되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어요. 자, culpable. 이 단어도 마찬가지야. deserving blame이에요.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뭐냐면 여기 있다. 이것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전에서, 영영사전에서.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하는 거예요. 근데 책임이 있는데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 소리예요. 그래서 responsible하고는 좀 다른
부정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responsible, 책임이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she believed him culpable of murder 했습니다. 그녀는 믿었어요. 그죠? 뭡니까? 그가 살인의 책임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가 살인의 책임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요거 대신에 그냥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괜찮아. responsible이고요. responsible이 오면 over가 오는 게 아니라 for가 와야 돼요. 대신에. 그러니까 she believed him responsible for 그죠? murder 하면 그죠? 저 같으면 아마 더 murder 했을 것 같긴 한데 상황이 주어졌다면 그 살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그녀는 믿었어요. 누가 책임이 있는데? 그가.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문장 구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culpable도 진짜 한국 고등학생들 갑자기 가엾습니다. 이런 단어들 외우고 있다는 건 사실 소름 돋아. 어이야. You are equally culpable in this accident 했습니다. equally responsible 하면 돼요. 진짜 responsible 안 쓰고 이걸 단어를 쓴다는 건 정말 충격입니다. 저한테는 어떤 의미에서. 자, 너는 그죠? equally responsible in this accident. 그죠? 이 사고에 똑같이 책임이 있어 라고 말해야 돼요. You are equally culpable in this accident는 그냥 보통 사람들은 you are equally responsible 그죠? 혹은 in 안 하고 in 해도 되고 for 하셔도 됩니다. in this accident 하거나 for this accident 하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쓴다라는 거. culpable 어쨌든 responsible인데 좀 부정적인 responsible이다. 책임이 있는 이라는 의미다. 라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outright 했습니다. outright. 자, 요거는 형용사로도 종종 쓰이고 부사로도 종종 쓰이는 단어예요. 형용사로 쓰면 이런 거예요. 단도직입적인 그리고 뭡니까? 되게 직접적이고 또 뭐라고 할까요? 뭐 대놓고 하는 거, 노골적인 이런 거. 그렇죠. 이게 형용사고요. 부사라 하면 뭐 직접적으로 이런 거죠. She was the outright winner 했습니다. 품사가 뭡니까? 여기서 보시면 그냥 바로 답 나와야 돼. 형용사잖아. 이렇게가 명사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the winner 사이에 들어간 거 당연히 얘는 뭡니까? 형용사. 어떻게 해요? 해석 어떻게 합니까? 그녀는 노골적인 승리자였어. 단도직입적인 승리자였어. 아주 대놓고 승리자였어. 뭐 이런 느낌? 그죠? 그러니까 노골적인 승리자였습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우리말로 좀 이제 해석을 좀 예쁘게 하자면 그냥 압도적이었다는 소리죠. 압도적인 승리자였어요. 저는 이제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노골적이죠? 그러니까 너무 대놓고 1등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2등하고 뭔가 이렇게 상대가 되지 않는 위너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Why don't you ask him outright if it's true 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쓰였나요? 자, Why don't you ask him 그랬잖아요. 그죠? 너 왜 물어보지 않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outright 했습니다. 뭡니까 여기서는? 이거 부사죠. 지금 여기 부사니까 이건 지금 이렇게 부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adverb. 그렇죠? Why don't you ask him outright 했습니다.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왜 너는 그에게 그죠? 대놓고 묻지 않니? 이런 거죠. 그게라고 하는 건 그것이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좀 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이렇게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직역이 뭐 제가 만약에 이게 그게라고 말했을 때 이게 뭡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이라고 주어 주격 조사를 붙여주는 게 정확한 해석입니다만은 그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에서 배우신 영어 배우시는데 많은 분들이 Why don't you 하면 어떻게 해요?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해석을 보통 하십니다. 그죠? 뭐뭐 하는 게 어때?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 근데 그냥 주어진 글 그대로 보시면 왜 너는 하지 않니? 이거죠. 그죠? Why don't you ask? 왜 묻지 않니? 이래 되는 거죠. 요만큼 들어가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게 어떠니? 그 사람한테 묻는 게 어때? 이렇게 말을 해석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자, 갑니다. length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이거 명사지 뭐. 길이라는, 그죠? 길이. width 하면 폭. 우리가 이제 height 하면 높이. 뭐 수학 시간에 엄청 쓰는, 어떤 단어입니다. 그죠? 자, 가볼게요. measure the length of the line from A to B 했습니다. 자, 글을 읽으실 때, 그죠? 요만큼의 하나라는 거 그냥 순식간에 보이셔야 돼. 그리고 from A to B, 우리 뭐 익숙하죠? 요런 거, 딱 요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합니까? measure 했으니까 뭡니까? 재봐 이 소리죠. 측정해 이 소리예요. 뭐를 the length of the line입니다. 뭐를요? 그죠? 그 선의 길이를 이 소리죠. 자, 길이를 재보세요. 측정하세요. 자, from A to B 했습니다. 뭡니까? A에서 B까지죠.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선분의 길이, 그 선의 길이를 재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항상 그죠? 시간이 좀 여러분이 이제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 공부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자, 이렇게 봐요. 자, A에서 B까지 그 선의 길이를 재어보세요. 이해되십니까? 최소한 자, 그 선의 길이를 재어보세요. 영어로 어떻게 해요? Measure the length of the line 해야 돼요. The length of the line. 이게 한 단어라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내서 읽어보고 말씀해보라고 말씀드렸죠. 단어 공부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셔야 돼. The length of the line. 제가 만약에 한 줄 꺼서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만 우리말에 어디에 의미가 있지? 보시고 되뇌어 보는 겁니다. 소리 크게 지르면서 The length of the line 하는 거예요. 그 선의 길이. 아, 그죠? measure 했습니다. 재어봐 했어요. 어디에서? A에서 B까지. From A to B 합니다. 그래 놓고는 뭡니까? 조금 이제 자신 있으면 좀 천천히라도 다 붙여보세요. 그래서 measure the line, the length of the line from A to B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 놓고 이제 좀 자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대 붙여서 measure the length of the line 그죠? from A to B 하고 해보시는 거라고요. 연습 이렇게 하셔야 돼. 자, 자꾸만 만들어 보셔야 된다는 거야. 뒤로 가보셔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40분짜리 비디오를 만들면 여러분은 그래도 모르긴 몰라도 진짜 한 60분은 하셔야지. 그죠? 그래야 페어 게임이에요. He has to hold newspapers 했어요. 그는 그죠? hold newspaper 이런 거 보면 이런 동사를 hold구나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hold 하면 뭡니까? 잡다, 쥐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he has to hold newspapers. 자, 보통 paper는 non-countable 나오는데 이렇게 s가 들어가면 뉴스가 없어도 그죠? He has to hold papers 하면 되게 우리가 신문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는 신문을 잡아야 했어, 쥐어야 했어 라고 말하는 거, 쥐고 있어야 했어 이 말이죠. At arm's length 했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나옵니다. 뭡니까? 수거라 해도 되고 뭐 그죠? 자, at arm's length 했어요. 자, 팔 길이의 신문을 잡아야 했습니다. 어떤 거예요? 신문을 여기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 둔다고. 자, 보세요. 전치사, 저 뭡니까? to 부정사가 나오네요. To focus on the print 했어요. print는 뭡니까? 거기 있는 글자를 보통 얘기해요. print. 그러니까 글자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소리예요. focus on 하면 어디에 집중하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그는 글자에 집중을 하려고, 그러니까 글을 읽으려고 팔 길이의 신문을 잡아야만 했어요. 뭔 소리예요? 그는 지금 노안입니다. 그죠? 어떤 분이 이제 저도 이제 정반년 좀 있으면 노안 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한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제가 눈이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눈이 시력이 나빠지면 이렇게 가까운 거는 잘 안 보이는데 이만큼 오히려 떨어뜨리면 잘 보이는, 그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왜 눈이 나쁘면 가까워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게 반대가 되는 시점이 온다는 거지. 아, 슬프네. 이 사람 노안 왔네요. 자, 이 아저씨 노안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맞춰보셔야 돼. 자, 어쨌든 an arm's length 하는 게 영어에서 종종 쓰여. 그죠? 그러니까 내 팔 길이만큼의 거리를 둔다는 소리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다라는 느낌을 말할 때도 그잖아요. 이런 말을 해요. 그죠? Keep your let's say like okay. Keep your friend like at your arm's length 합니다. 그 친구를 그냥 너의 팔 길이에 유지해라. 뭔 소리냐 하면요, 너무 가까이 하지 마 이 소리예요. 그런 표현을 쓴다고요. 자, 지나가겠습니다. 한 번에 지금 배부를 수 없어요. 제가 모든 의미를 드리기는 한계가 있어. 자, 봅니다. 이거 쬐까만 건 뭐지? 자, we have already discussed this matter 했습니다. 현재 완료 보이시나요? 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 부사 요거 보통 현재 완료 이런 have pp 사이에 부사 들어가면 이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자, 우리는 이미 자 have discussed니까 뭡니까? 현재 완료해서 토론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지 이미. 그죠? 뭡니까? 이 문제를 토론했어요 하는 거예요. 자, this matter 했습니다.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at great length 했습니다. 큰 거리에서. 직역을 하시면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제 수거라는 게 좀 그렇죠. 왜냐하면 단어와 단어가 모여서 내가 그 각각의 단어를 의미를 아니까 대충 이 의미를 조합을 했는데 전체 문맥에 어떻게 두들겨 패도 안 들어가는 거지. 그죠? 안 들어갈 때 의심하셔야 돼.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뭔가 수고가 있구나. 왜냐하면 수고라는 것은 궁극적으로요, 단어 각각의 의미가 합쳐져서 정말 조금 생뚱맞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 수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굳어져서 우리는 그 단어의 조합을 마치 한 단어인 양 그냥 무조건 외우고 가셔야 돼. 오늘도 뭐 그런 질문에 제가 대답을 드리긴 했는데, 자, we have already discussed this matter 했습니다. 적어볼게요. have discussed니까 지금까지 쭉 뭘 해왔다라는 말도 되죠. 그러니까 자, 토론해 왔습니다라고 해볼게요. at great length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오래 그리고 상세하게 요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이미 오랫동안 상세하게 토론을 해왔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at great length가 그죠? 이 great라는 단어 대신에는 다른 어떤 형용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튼 여기 있죠? 자, 요 의미입니다. 그죠? 제가 이제 영영 사전을 찾아보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첫 번째, 제가 한국말로 바꿨는데 그 의미가 정확하게 아닐까봐 꾸려스러워서 한 번씩 그냥 이렇게 제가 꺼집어내놔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좋은 한국말을 찾아야 되는데 그죠? 그렇다고 그잖아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영 사전을 가져와서 그 의미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해. 그러니까 for a long time 했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오랫동안 in detail 했죠. 상세하게. 오우, 이것도 각각 외우세요. 이것도 in detail 하는 게 뭡니까? 상세하게. 디테일은 디테일 하셔도 되고 디테일 하셔도 됩니다. 자, doesn't matter. 웃기죠 또. 영어는 지랄 맞아요. 자, for a long time 하면 오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그냥 다 아셨으면 좋겠어. 이 두 개의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게 뭐예요? at great length입니다. 아주 지랄 맞습니다. 그죠? 못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긴 거리의 어떤 말이, 그죠? 긴 길이라는 말이 시간상으로 그리고 또 어떤 노력이라는 의미에서도 좀 이렇게 어떤 정보의 자료의 어떤 깊이라는 의미에서도 이렇게 좀 길게, 그죠? 끼워 맞추면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끼워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죠? 오래 그리고 상세하게라는 말이라는 거 자주 나오니까 이런 건 아세요. 제가 충분히 제 느낌으로 그리고 제 경험으로 자주 나오는 것들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그게 먼저입니다. 그걸 먼저 외우세요. 위에 culpable이나 incriminate 이런 것보다는 자학합니다. She goes to extraordinary lengths to keep her private life private 했습니다. 자, 이것도 일종의 수거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수거라, 이 위에 거 이거는 분명히 수거거든.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 이거는 외우셔야 돼. 자, 여기 보면 그녀는 갑니다 했어요. 자, 보세요. 이게 그냥 부사구잖아. 여기 봅니까? to 부정사의 부사. to keep her private, private life. 이게 목적어고요. private 했습니다. 그녀의 어떤 사적인 삶을, 사생활을 private, 사생활로 keep,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녀는 간대요. She goes, 어디 가요? To extraordinary length 했습니다. ordinary가 뭔지 아세요? 평범한, 일반적인 하는 뜻이에요. 근데 extra가 뭔지 아세요? 여분의 하는 뜻이야.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평범한 거 플러스 알파가 있대. 그럼 비범한 것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extraordinary 하면 비범한, 되게 뛰어난 이런 단어예요. 형용사. 그런데 보세요. 어디만큼을 가버려? 지금 이 사람이. 자, 이겁니다. 그죠? 비범한 길이까지 그녀는 갑니다. 지결하면 이런 느낌이야. 뭔 소린 것 같아요? 자, 그녀는 그녀의 사생활을 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이때 keep, 이거 private, 이거 뭡니까? 품사가 형용사인 거 아셔야 돼. 우리가 이런 거는 뭐 또 단어를 keep을 하다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죠? 형용사가 와야 돼. 부사처럼 해석을 하지만, 그죠? 자, 어찌됐든 뭡니까? 그녀의 사생활을 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녀는 뭘 한다는 거예요? 간대. 어디를 가? 비범한 거리까지 갑니다. 이 소리예요. 그죠? to라는 의미는 어떤 까지, 뭐뭐 방향, 뭐뭐로 하는 의미가 있죠. 그럼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만큼을 또 잡아가지고 수거를 하네. 뭐라 하냐면 이만큼요. 다를요. 이만큼을. 겁나 애쓰다 노력하다 이런 느낌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사생활을 사생활스럽게 유지하기 위해서 겁나 노력해 이런 느낌입니다. 의심스러우면 꼭 네이버 가서 요런 거 저 있는지 좀 찾아보고 그런 노력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저한테 모든 걸 맡기면 안 돼 진짜 인간적으로. 자, 이런 거요. 그녀는 그죠? 자, 요런 말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요렇게 복수까지 해서 수고입니다요. 위에도 요렇게 수고입니다요. 웃기죠? 영어는 지랄 맞습니다. 우리가 뭐 단어 공부하다 보면 진짜 이거
노답이다 생각들 때가 많죠. 어디서 규칙을 찾아야 되는지 힘듭니다. 많이 보시고 그때그때 많이 익히려고 하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단어 공부에 있어서는. 자, 컨텐트 할 수도 있고요. 컨텐트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아주 질환 맞습니다. 자, 뭐냐 하면 컨텐트하고 앞에 명사가 강세가 찍히잖아요. 컨텐트 하면요, 내용물이라는 명사입니다. 명사. 근데 만약에 컨텐트하고 찍죠. 그러면 이때는 동사예요. 이때는 명사고, 그리고 혹은 형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트 하면 내용이요, 내용. 그죠? 컨텐츠 복수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요. 내용물 이럽니다. 그래서 목차 그러면 뭐 a table of contents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괜찮습니다. 근데 content 하면 이게 무엇을 만족시키다, satisfy 의미가 있어요. adjective를 할 때는 그러니까 만족하는, 행복한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아주 지랄맞은 단어입니다. 근데 많이 나와요. 오늘 내가 리을을 너무 쓰네요. 하다 보니까 단어 하면 진짜 이게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진짜 고민이 될 만큼 힘듭니다. 자, 컨텐츠 했고요. 컨텐트 했습니다. 그죠? 설명을 제가 밑에 지금 일단 예문이 있으니까 예문 나오면 바로 그냥 해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e tipped the contents of the bag onto the table 했습니다. 보세요. 이만큼이 한 단어잖아. 자, 이거 보세요. 컨텐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머릿속에 하나 담아놓는 것도 좋아. he tipped 했어요. tipped 하면 왜 턱 건드렸다는 소리지? 턱 건드려서 어떻게 했어요? 자, the contents of the bag 했습니다. 자, 그는 그죠? 넘어뜨렸다는 거지. tipped 했으니까. 뭐를? The contents of the bag 그랬습니다. 그 가방의 내용물들을 이러죠. onto the table 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책상 그 테이블 위로 뭐 이렇게 하셔도 돼. 이때 그라고 해석 안 하셔도 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어를 하셔야 돼? onto the table 하면 테이블 위로라는 거예요. 가방의 내용물을 팁했대요. 넘어뜨렸대요. 좀 어색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넘어뜨렸다는 느낌보다는 어떤 말을 쓰는 게 좋겠습니까? 쏟았어 이런 거예요. 근데 팁도 하면 이렇게 우당탕탕 쏟는 느낌보다는 톡 건드려가지고 주르륵 쏟아내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라는 거. 자, 어찌됐든 그죠? 이때는 우리가 컨텐츠에서 첫 번째 강세가 있다는 거 조심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갈게요. Nothing would content her이에요. 이거는 지금 뒤에 강세가 와야 되죠. 왜? 누가 봐도 지금 이거 동사 자리거든. Nothing would content her 하면 Nothing would satisfy her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동사로 쓰였을 때 말씀드렸죠. 만족시키다 라는 동사죠. 그러니까 뭡니까? 해석을 하면 아무것도 이런 거죠. 이때 would가 if는 존재하지 않지만 약간 가정법, 가능성이 좀 적을 때 말하는 would입니다. 그죠? 이게 would가 제가 이제 가정죠. 그죠? 가능성이 좀 다운 낮을 때 하는 그죠? 일종의 가정법과 연관시켜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Nothing would content her. 두 번째 강세입니다. 이해되시죠? 갑니다. He had to be content with third place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세요. 여기서 위에 방금 content는 동사였잖아. satisfy. 이거 지금 동사였잖아요. 지금 여기 뭡니까? be content with 했으면 뭡니까? 이때 content는 형용사입니다. 그죠? 형용사. 그러니까 봐. 얼마나 이게 지금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강세였습니다. 똑같이. 자, he had to be content 했어요. 그는 어디에? 3등의 소리요. 자, 보통 우리가 형용사로 content를 쓸 때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요. 동사일 때는 satisfy였지만 형용사일 때는 보통 저희가 happy로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he had to be happy with third place 하셔도 괜찮아요. 완벽해. 여기 지금 자신의 요 자리에 content가 아니라 happy가 더 완벽해. 우리가 보통 be content with 혹은 be happy with 해서 어디에 만족하다, 어디 때, 뭐에 행복해 하다 이런 의미로 그냥 수거처럼 외우시는 분도 엄청 많으시거든. 어떻게 해요? happy with 혹은 그죠? be content with 혹은 이런 것도 많이 쓰죠. 뭐 be pleased with 이런 거 하면 전부 다 뭐뭐야? 뭐뭐세? 이해되시겠습니까? 그죠? 이런 거 외우셔야 돼. 어쩔 수 없다. 자, 갑니다 또. She seemed quite content with the idea 했습니다. She seemed 했으니까 그녀는 인 것 같았어 라고 말해요. quite content with 했죠. 그러니까 quite happy with 하셔도 된다니까. 꽤나 만족한 듯 했어요. 어디에? the idea 그 생각에.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또 갑니다.
mislead 했습니다. 두 번째 강세고요. 자, 리드가 뭡니까? 뭐 이끄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리더 하면 리더잖아요. 그죠? 미스 했으니까 뭡니까? 잘못된 것이 그죠? 그러니까 mislead 하면 뭡니까? 무엇을 뭐라 할까? 잘못 이끌다. 그죠? 잘못 이끌다. 기본적으로 호도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단어가 의미가 뭔지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he deliberately misled us about the nature of their relationship 했습니다. 자, 여기 부사가 하나 들어갔는데 이 단어를 어디서 제가 뭘 했는 것 같은데, 자, he misled us 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지 알아야 되죠. 이거 그냥 부사잖아, 부사. 부사입니다. adverb. 그는 교묘하게 계획적으로 이 소리예요. 지금 deliberately를 두 단어로 쓰면 이거예요. on purpose 할 수 있고요. 한 단어로 그냥 purposely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 뭐 어찌됐든 계획적으로 하는 소리예요. misled us. 계획적으로 그는 우리를 잘못 인도했어 라고 말해요. 뭐에 대해서? about the nature of their relationship. 자, 이거 그냥 전치사구죠. 그들의 관계에 대한 nature 하면 자연이잖아. 그잖아요. 그냥 이런 데서 뭡니까? 본질, 본성 이런 말이에요. 그냥 그들의 관계에 관한 어떤 본질에 대해서 우리를 호도했어. 우리를 잘못 이해하게 했어. 오해하게 만들었어. 이 소리예요. 그걸 근데 어떻게 했어? 교묘하게 계획적으로. 이 소리입니다. 자, 다 해석 적어드릴게요. deliberately 해서 자, 계획적으로 라는 부사가 있다는 거. 왜냐하면 저 단어 엄청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셔야 돼. 자, 갑니다. The company misled hundreds of people, 그죠? into investing their money unwisely 했습니다. 자, 그 회사는, 그죠? misled hundreds of people. 자, 요런 거 한 단어죠. 요렇게 hundreds of입니다. 요게 복수 보이시죠? 우리말로 어떻게 해요? 수백 명의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thousands of 하면 뭡니까? 수천 명의 이렇게 말해요. 수백의, 수천의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자, 그 회사는 사람들을 호도해서 자, investing이죠. into investing their money unwisely. 그들의 돈을 그죠? 현명하지 못하게 그죠? 투자하도록 했어, 이 소리예요.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회사는 수백 명의 사람들, hundreds of people입니다. 그죠? 자, 모든 단어에 제가 모든 어떤 문장에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따라온다? 어떤 이런 기대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만큼, 감당 가능한 만큼만 보는데, 그래도 저런 사람을 통해서 그 아는 어떤 만큼을 점점 크게 만들어 가셔야 돼. 그죠? 그냥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만큼, 그죠? 자, into investing. 어쨌든 이렇게 했어요. 해석이 뭐 이렇게 끝납니까? 라는 생각이 들죠. 밑에, 앞에서부터 보세요, 저는 앞에서부터 해석을 그냥 달린다니까? 이렇게 그냥. The company misled hundreds of people이에요. 그 회사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잘못 오해하게 만들었어. 그잖아요. 잘못 인도했어.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into investing their money unwisely. 그들의 돈을 현명하지 못하게 투자하도록 만들었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런 비슷한 문장을 한 적이 있지 얼마 전에. 어떻게 했어요? He was beaten up to his death 했습니다. He was beaten 했고요. 물론 up 썼는지 모르겠지만 to his death 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into나 그때도 into라는 걸 제가 한번 이런 거 설명하긴 했는데 그렇지만 그냥 유사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 그는 또 까맞았어요. 겁나 맞았습니다. to his death 붙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이 소리예요. 그는 죽을 때까지 겁나 두드려 맞았었는데 우리말로 예쁘게 해석하면 그는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봐라. 결론이죠. 여기 뭐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회사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돈을 들이부은 거야. 이해하시겠죠? 자, economical 했어요. economical. 그럼 어떤 의미예요? 생산적인 이런 거죠. 근데 생산적인 경제적인 이런 뜻이죠. 자, 보세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 경제적인 하는 다른 단어가 또 있어. 뭡니까? economic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죠? 그게 진짜 경제야, 경제. economical 하면 경제적인 건데 어떤 의미에서 경제적인 거냐 하면 뭡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지. 실속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걸 부사로 놓을 때도 부사도 많이 쓰이지. economically. 그죠? economically 하면 뭡니까? 실속 있게 이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뭐 이런 느낌. 요런 느낌의 말이 economical이에요. economical 해서 여기 일단 강세가 들어가야 되고요. economically 해야 되고요. 요거 말고 뭡니까? 이런 거 있잖아. economic.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경제의 하는 뜻이죠. 형용사, 다른 형용사. 시간 하면 이렇게 한번 살펴봐요. 자, It would be more economical to buy the bigger size 했습니다. 보시자마자 무슨 생각해야 돼? 가주어, 진주어. 이게 진주어, 이게 가주어. 됐나요? 해석하면 어떻게 돼? To buy the bigger size would be more economical. 이 소리예요. 큰 사이즈를 사는 것이 더 실속 있을 거야. 큰 사이즈를 사는 것이 더 경제적일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He was economical in all areas of his life 했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자, 저기 보이죠? 부사, 전치사구입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그는 경제적이었어. 이 소리죠. 어떤 의미의 경제적이었어?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걸 살짝 의역하자면 제가 읽으면 딱 그 느낌이지. 그는 검소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해석 안 하고 넘어갈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 그죠? 밑에 것만 해석 드릴게요. 지금 그러면 또 라인이 다 바뀐단 말이야. 자, 그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말하면 이 말이 이 말 아니겠어요? 그는 검소했습니다. 이 소리예요. 쓸데없는데 돈을 낭비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죠? 평생을 이런 느낌이지. 이해되시죠? 그게 그런 느낌을 말씀하시면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의역이라 부르죠. 이해되십니까? 여기 있었구나. 오케이. 제가 본 것 같다 생각했는데 뒤에 만들어 놨었어. 자, deliberate. 이것도 사실 두 개예요. 자, 뭐냐 하면요. 자, 밑에 거 볼게요. She spoke in a slow, deliberate way 했습니다. 뭐냐 하면요. 발음이 두 개라는 거예요. 형용사일 때랑 동사일 때랑. 뭐냐면 첫 번째, 지금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In a way 했어요. 어떤 way지? Slow and deliberate way입니다. 자, deliberate. 자, 두 번째 강세고요. deliberate 끝에가 럿이라고 말해요. 이만큼은 발음이 똑같아. deliver 이까지는. 근데 지금 뒤에 오는 거 있죠, 요걸 late로 발음하면 동사, rus로 발음하면 형용사입니다. 자, 그녀는 말했어요. 느리고 뭔가 신중한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이해되나요? 아까 전에 우리가 deliberately 해가지고 제가 부사로 했을 때 교묘하게, 계획적으로 이런 말이라고 말씀드렸거든. 그러니까 신중하게라는 의미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나쁜 말만 있는 건 아니야. 자, 아이고 큰일 났다. 씨, 어떻게 말해야 되니? 자, 큰일 났네 진짜. 이게 지금 형용사로 쓰입니다. 자, 형용사로 쓰이면 어떤 의미냐 하면 신중한 이런 뜻이죠. 그리고 교묘한 이런 뜻도 될 수 있고요. 계획적인 이런 말도 될 수도 있어요. 형용사니까. 자, 지금 문장을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 거야? 그녀는 느리고 신중한 그죠? 방식으로 이래 돼야 되잖아. 말했습니다. 말했어. 이렇게 할게요. 이해되죠? 느리고 신중한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In a slow, deliberate way 했으니까. 그리고 발음은 deliberate, 하고 해석이 발음이 되는 겁니다. 지금 리얼 보이시죠? 밑에 거 가볼게요. They deliberated on how, whether to continue with the talks 했습니다. 이거 해석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the talks라는 것도 한 단어라는 거 뭐냐 하면 여기 더 톡스 있죠. 이게 회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정치면 뉴스 보면 기사 보면 엄청 자주 나오는 사실 영어 단어입니다. 더 톡스가 한 단어. 회담 가는 거 뭐 육자 회담, 뭐 사자 회담 이런 거 들어봤죠. 지금도 뭐 유럽에서 그죠 사자 회담을 하려고 뭐 엄청 노력을 하죠. 자, they deliberated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들은 그죠? 동사로 쓰이면 여기가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late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지. 물론 late 하고 좀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트가 정말 죽어버리겠지만 그들은 신중했습니다. 이 소리죠. 어디에? Whether to continue with the talks입니다. 그 회담, 자 회담을 가지고 계속 할지 말지 이 소리인데 그냥 편하게 할게요. 그 회담을 계속 할지 말지에 관해할게요. 자, 이 관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on이라는 단어가 전치사 보이죠? 요게 뭐뭐에 관해 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전치사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시간이 나면 할 겁니다. 그죠? 전치사 정말 어려워. 가르치기도 어렵고 그리고 너무너무 기능이 많아서 on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요런 어떤 뭐라고 할까? 제가 그냥 말할 때 좀 더 미션,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미션에 대한 어떤 뭔가에 관해일 때는 on을 써요. 그냥 두리뭉실 이런 건 about이고 뭔가 토픽이 있고 주제가 있고 좀 더 오피셜하고 정말 전문가들이 만나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about the issue가 아니라 on the issue라고 합니다. 그죠? 자, 어쨌든 관해라고 했습니다. They deliberately, 그죠? 그러니까 신중했습니다. 신중히 생각했습니다 하셔도 괜찮아. 그러니까 deliberately, 지금 제가 여기다 적어놨었네. 동사로는 의미가 어떻게 하냐 하면요, 고심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deception 하면 우리 명사니까 그냥 기만, 뭐 속임, 뭐 이런 겁니다. 그죠? 사기, 뭐 이런 거잖아요. 속이는 거. 속임, 뭐 속임수, 뭐 이런 명사가 될 것이고요. 밑에 해석을 하면 He will use deception to get what he wants 했습니다. 그는 해석한 거죠. 바로 들어갈게요. 이해되시나요? To get what he wants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는 속임수를 사용할 거예요 라고 말하죠. 그죠? 여기 명사구 보이시나요? 명사절이라고 해야 되겠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그가 원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뭐 what을 또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네요. what도 한번 해야 됩니다. 지나갈게요. consequence였습니다. 이건 deception은 second syllable에 강세가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consequence 하면은 결과 하는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해석 remember that actions have consequences 했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기억하세요 이러죠. 뭐를? actions have consequences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결과를 가진다. 쓸 기억하세요. 이래 되죠. 이해되시나요? 이때 that은 우리 that 한번 했습니다. 자, 이 that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저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that. 그래서 뭐뭐 것이라 해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뭡니까? 행동을 하면 결과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consequence 하는 것은, 그죠? 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어야 되는 단어여야 돼. 워낙 이제 아카데믹한 단어로는 아주 많이 쓰이는 거니까 됐고요. Have you considered the possible consequences 했습니다. 이번엔 복수명사로. 자, Have you considered? 자, 그죠? 뭡니까? 현재 완료. 경험이겠네. 이런 느낌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뭐를? The possible consequences. 그죠? 가능한 결과들을, 그죠? 생각해 봤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지. 그죠? 그죠? 일어날 그 어떤 결과들을 고려했었나요? 라고 말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The possible consequences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놓고 가능한 결과들 하면 possible consequences 이런 영어를 하려고 말을 내버려 보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she failed her exams and was consequently unable to start her studies at college 했습니다. 좀 기네요, 그죠? 그럼 생각해봐요. 길면 항상 이런 게 있다니까. and B가 뭡니까? 자, was able to start. 이게 자, 그죠? 이거 부사잖아요. 일단 살짝 빼놓고요. 요렇게 연결해서 뭡니까? 동사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이게 B인데 B가 동사니까 A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failed. 이게 A네. 그러면 해석 어떻게 돼요? 그녀는 실패를 해서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결되죠? 그녀는 실패해서 시작할 수가 없었대. 뭘 실패했지? her exams. 그녀의 시험에 낙방을, 실패를 해서 consequently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was unable to start. 시작할 수가 없었어. 뭐를? her studies. 그녀의 공부를 어디에서? at college. 대학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result in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단어거든. result in 하면 이런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뭐뭐로 끝나다, 그죠? 뭐 귀결되다, 뭐 그런 의미예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뭐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거 중요한 거고 정말 잘 나와요. 특히 또 아카데믹한 어떤 세팅에서는 정말 잘 나오는 말이니까 아세요. 자, 해석 들어갑니다. The cyclone has, 그죠? has resulted in many thousands of deaths 했습니다. 와우, 바로 나왔네. 자, thousands of 했습니다. 보이나 이거? 수천 명의. 근데 앞에 many 붙었으니까 뭡니까? 그냥 좀 강조하는 거예요. 수천 명의 죽음의 결과가 되었어요 하는 거예요. The cyclone이니까 뭡니까? 태풍이라 할게요. 태풍은 has resulted in, 그죠? 수천 명의 그죠? 죽음 지금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넣을게요. 그 태풍은 자, 결과적으로 수천 명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느낌.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the cyclone has resulted in 했어요. 그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걸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Many thousands of deaths 했어요. 많은 수천 명의, 그러니까 수천 명의, 그죠? 죽음으로 death 했죠. 복수입니다. 죽음의 어떤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소리죠.
purchasing used equipment 했어요. 이거 지금 뭡니까? 주어가 이만큼이죠. 그리고 이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equipment는 non-countable noun이에요. countable로 쓸 수도 있는데 설비라는 말을 할 때 보통 이제 non-countable입니다. 그래서 can result in 했어요. A 50% cost reduction 했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자, 중고 시설물을 장치를 할게요. 장치를 구입하는 것은 50%의 그죠? 비용 절감이라 하면 되겠네요. 절감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이 소리죠. 근데 result in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과적으로 이 소리죠. 그쵸?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말이 그냥 살짝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론을 낼 수 어떤 뭔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한 단어죠. A 50% cost reduction 했습니다. 그죠? result in 했습니다. 그죠? 뒤에 두 번째 강세고요. purchase고요. 그리고 뭐 reduction 이런 거고요. 자, 이렇습니다. equipment에서 두 번째 강세고요. 당연히. 자,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겠죠? 자, all these things will ultimately result in you losing weight 했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보이시죠? 당연히 이는 전치사니까 뒤에 뭡니까? 동명사가 와야 되고 가운데 끼어있는 이 녀석은 뭡니까? 이 동명사의 뭐야?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you, your, you 할 때 얘 뭡니까? 세 번째 목적어 유죠. 목적어. 자, all these things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라고 말할게요. 궁극적으로 이 소리죠. 왜냐하면 ultimately 했잖아요. 그죠? result in 했어요. 궁극적으로 you losing weight 했습니다. 네가, 그건 당신이 할게요. 당신이 살을 빼는 것으로 귀결될 겁니다. 아따, 우리말 어렵네. 자, 편하게 말씀드리면 all these things will ultimately result in 했어요. 모든 이러한 어떤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뭔가로 연결될 겁니다. 뭔가로 이끌 겁니다 하는 거예요. 자, you losing weight 했습니다. 동명사예요. losing weight, lose weight 하면 뭡니까? 살을 빼다 라는 기본적인 한 단어죠. 그러니까 당신이 살을 빼는 것으로 귀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편하게 하면, 자, 이거 다 하세요. 이거 전부 다 당신이 살 빼는데 도움이 될 거니까 결국에는 이 소리예요. 그죠? 그죠? 그런 말이라고요. 그런 말인데 우리말로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 조금 뭔가 되게 좀 그죠? 아름답지 못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죠? 여러분의 몫이에요. 자, justify 하면 뭐뭇을 기본적으로 뭡니까? 정당화하다. 가끔씩 보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어떤 단어들은 우리말로 딱 정의를 예쁘게 놓는 게 참 힘들어요. 특히나 또 seems에도 그 문장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단어가 이렇게 놓여진 걸 보면서 전체 글을 해석을 할 때도 뭔가가 힘들어요. 그런 거 종종 있어요. 자, How can they justify paying such huge salaries 했습니다. 자, How can they justify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뭐를요? Paying such huge salaries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큰, 그죠? 셀러리, 월급 할게요. 월급을 지불하는 것을 이 소리죠. 그렇게 큰 셀러리를 지급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되겠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께 자꾸만, 그죠? 자꾸만 How can they justify paying such huge salaries 하실 수 있으셔야 되거든. 자, 또 가볼게요. The decision is justified 했습니다. 수동 테스트인 거 보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결정은 이렇게 되는 거지. 바로 보자마자 The decision is made 했습니다. 수동태니까 그 결정은 정당화됩니다 했죠. On the grounds 했어요. 근거 위의 소리죠. 어떤 근거죠? There is no realistic alternative 했습니다. There is no realistic, 여기도 강세, 여기 alternative, second syllable, third syllable, third second입니다. realistic alternative 했습니다. 그러니까 없다, there is no 했어요. 없어요. 뭐가 없어?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라는, 그죠? 그라운드 위에, 그러니까 어떤 토대 위에, 근거 위에 할게요. 근거 위에 정당화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아셔야겠어? 뭐 이런 거 이제 배웠어요. 예를 들면 뭡니까? 이렇게 that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명사절을 이끄는 동격의 that이라 그랬죠. 제가 동격의 that. 해석 어떻게 합니까? 뭐뭐라는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해석을 이렇게 해놨어. 자, 그리고
동격이 되시니까 뒤에 뭡니까? 오는 이 문장은 완벽해야 된다. 뭐 이런 말 한 적 있습니다. 우리가 that 배울 때. 자, 결정이, 자, 그리고 on the grounds죠. 이런 거 그냥 좀 아셔야 돼. on the grounds that 주어 동사,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주어 동사 한 근거 위에 뭐가 마련되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the decision is justified on the grounds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셔야 된다고. ground가 기본적인 뜻이 뭐예요? 땅이잖아. 그잖아요. 운동장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그냥 생각을 해서. 어쨌든 땅 위에, 그러니까 토대 위에, 근거 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갑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좀 두렵다. 자, distinction 했어요. 뭔가 이렇게 구변, 차이, 뭐 이런 거예요. 차이라든지 구별, 뭐 차이점이라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어쨌든 차이, 차이점, 뭐 이런 거요. 뭐 구별, 뭐 이런 거 distinction이라 그래. 가볼게요. Philosophers didn't use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arts and science 했습니다. 자, 우리가 used to라는 거 했죠. 그거의 반대말. 그거의 반대말이 뭡니까? 이거 기억나요? be used to 동사하면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하죠. 과거에 뭐 규칙적인 습관 이런 말 합니다. 그죠? 근데 요거의 반대말 뭡니까? 과거에 뭐뭐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뭐 어떻게 발음할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발음할 때 did나 used to라고 발음하면 좀 골 때려. didn't use to라고 하셔야 돼. used to라고 발음하셔야 된다고. 자, philosophers 철학자들은 뭡니까? make a distinction 했어요. 이거 한 단어잖아. make a distinction 하면 어떡합니까? 구분 짓다지. make a mistake처럼 그런 똑같은 라인이죠. 실수하다 이런 거야. make a decision 하면 결심하다, 결정하다니까 make a distinction 하면 구분하다, 구별짓다, 차이를 말하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차이를 말하지 않곤 했죠. 이 소리예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하잖아. used to는 뭐예요? 뭐뭐 하곤 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제가 뭐죠? I used to smoke 하죠. 나 담배 태웠지. 과거에. 지금은요? 안 해요. I didn't used to smoke 하면 나 과거에 담배 안 했었지. 근데 지금은 뭐예요? 하잖아. 그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구분을 짓지 않았었대요. 과거에. 뭐 사이에? Between A and B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 거야? 예술과 과학 사이에 어떤 구분을 짓지 않았어요. 우리 잘 알죠. 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이런 분들 보면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이면서 예술가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다 그렇잖아. 정말 위대한 사람들 보면 다 예술가이면서 철학자였고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였고 그죠? 그러니까 정말 그랬던 것 같아. philosophers 철학자들은 예술과 과학 사이에 어떤 구분을 짓지 않곤 했죠. 근데 지금은 겁나 구분하죠. 그죠? 자, we need to draw a distinction. 뭡니까 이것도? 이것도 draw a distinction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make랑 위에 거랑 그냥 같이 생각하셔도 괜찮아. 우리는 차이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리예요. 차이를 뭐라 할까? 구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리죠. 결국에는 between the two events 했어요. 그 두 가지 사건 사이에 그죠? 이벤트 해야 되지 당연히 비교를 사이에 하려면 두 개는 있어야 되잖아요. 두 사건 사이에 그죠? 차이점을 끌어낼 필요가 있어. 주로 하면 뭡니까? 아세요? 당기다, 도출해내다 하는 어떤 타동사로의 기능, 타동사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draw distinction 하면 make a distinction처럼 그냥 구별하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The male bird has distinctive white markings on its head 했어요. distinction이 아닌데 이거 잘못 들어왔다. 자, distinctive 뭐 아시면 좋지 뭐 distinctive 할게요. 그럼 뭡니까? 구별이 되는 하는 형용사입니다. 구별이 되는, 구분이 되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구별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the male bird 했습니다. 그 수컷 새는 has 가지고 있어요. 뭐를? distinctive white markings 했죠. 구별이 되는, 그러니까 눈 딱 보면 그거네, 저 새네, 이거 수컷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흰색 markings, 어떤 markings 뭐라 그러니? 표식? 그죠? 표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on its head 했습니다. 부사입니다. 그죠? 전치사구. 그것의 머리 위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까지 다 했습니다. 단어. 자, 힘들었나요? 단어 공부 겁나 많이 하셔야 돼. 그죠? 일단 단어를 많이 아시면 모든 영어의 다른 영역의 공부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정반장이 하는 얘기도 빨리 이해하게 되실 거고요. 자, 그러니까 투정 부리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